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현재 제주도 먼 해상에서부터 서서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시를 기준으로 남해안 일대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진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로 MBN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태풍 마이삭의 경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듣겠습니다. 조노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태풍 마이삭은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서귀포 남쪽 약 24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는 현재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초속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태풍은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부산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밤 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태풍 경보가, 남해안을 따라서도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따라서는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3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는 초속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바람은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사람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더욱이 백중사리 기간으로 제주 해상과 동해상을 따라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태풍 마이삭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다. 또 동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올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아주 강한 태풍으로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가 큰 위험권에 들어가 있는데 강영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태풍 마이삭의 북상이 가까워지면서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하양가엔 거센 파도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며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제주 산간은 초속 25m의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했고 150mm에 가까운 많은 비도 내리며 제주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마이삭은 현재 서귀포 남쪽 약 240km 해상에서 시속 23km로 북진 중입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5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잠시 뒤 저녁 6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130km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동쪽을 통과할 시점에도 최대 풍속이 초속 43m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고 제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30여 곳은 원격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앞으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외출은 삼가시고 침수 피해 등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네,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웨더 예보팀장인 이재정 팀장 연결해서 태풍의 경로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금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어느 정도 강한 태풍인지 먼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태풍 마이삭은 중심기압 945,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강풍 반경이 36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8호 태풍 바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지난 태풍 바비보다 더 강한 가운데 예. 경남 해안에 상륙해 이동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 매우 많은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걱정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예상 강수량 같은 경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경남, 전라 동부,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예. 100에서 300,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대 400mm 이상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남부를 제외한 충청,
그 전라 서부 같은 경우 100에서 200,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바람 같은 경우 남부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40m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제주도와 경상 해안은 초속 30에서 50m까지 불겠고요. 예.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한반도 전역이 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든다고 했는데 지난 바비 때는 동해안 쪽이랑 남해안 쪽 일부는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이 마이삭의 경우에는 저쪽 서쪽 지역까지 다 영향권 안에 드는데 그 뜻은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관통해 간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태풍 바비 예. 같은 경우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우리나라 서해상을 타고 올라갔는데요. 예. 이번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 내일 새벽에 거제도 해안에 상륙해 우리나라 그 경상도를 관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03년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매미와 비슷하다. 아니다.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하고 있는 루사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분분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제9호 태풍이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겼던 2003년 태풍 매미와 그 규모와 경로 등이 유사해 걱정인데요. 예. 태풍 매미 같은 경우 제주도 바다를 거쳐 경남 사천 해안에 상륙해 경남과 경북 등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역대급 피해를 남겼습니다. 예. 당시 사상자가 130명이 넘고 재산 피해도 4조가 넘어 재산 피해 규모로는 역대 2위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번 제9호 태풍이 지난 태풍 매미와 유사한 면이 많은 만큼 예.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시무시한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 태풍 진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기상당국은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기상당국은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 관통하는 것과 동해안 쪽으로 오는 그 사이쯤에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조금 얘기가 달라요. 지난번 바비의 예상 경로가 틀려서 기상청이 상당히 좀 곤혹을 치렀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로가 외국계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기상청께 맞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태풍 예상 이동 경로가 예.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 1시경에 그 경남 거제에 상륙해 경북 동해안을 따라 이동해 나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에 예.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서쪽인 경남과 전남의 경계 부근에 상륙해 예. 우리나라 중심을 관통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조 공기의 영향 정도에 따라 진로 변동 가능성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측과 달리 일본 기상청의 전망대로 이동을 해 나간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위험 지역에 드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서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정말 우리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할 경우에는 피가 더 커진다 이런 뜻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앞서 초속 45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바비 때도 강풍을 동반했어요. 그러나 비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마이삭의 경우에는 이 초속 45m의 강풍과 또 비까지도 그렇게 많이 내린다면서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태풍 예. 마이삭 같은 경우 지난 태풍 바비와 달리 매우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인데요. 예. 예상 강수량 같은 경우 제주 산간과 경상 동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최대 400mm 이상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예.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바람 같은 경우에도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제주도와 경상 해안 같은 경우 초속 30에서 50m까지 불 전망이니 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초속 45m, 초속 50m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죠? 날아가나요? 이 정도면 사람이나 바위 등이 날아갈 정도가 되고요. 예. 초속으로 54m 이상이 되면 건물 등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시설, 야외 간판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조기가 겹쳐서 이 해안가 쪽은 큰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 장마로 인한 예.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태풍이 다가올 걱정인데요. 예. 이번 태풍의 세력도 강한데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로 밀물대 해수면 높이가 1년 중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와 태풍에 접근하는 시기가 겹쳐 현재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는 만족이란 뜻이군요. 그게 이제 1년 중에 가장 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현재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12시를 기준으로 남해안 지역, 경남, 전남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가 됐는데
지금 이 서울 수도권 쪽에는 그만큼의 비는 오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 이 서울 수도권을까지 다 영향권 안에 들까요?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바람의 영향은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점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저녁 시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밤중에 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군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바람에 의한 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 결박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 창문 같은 경우는 흔들려서 지금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창문 사이의 틈을 종이 등으로 껴서 좀 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그 해안 저지대 같은 경우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번 태풍을 지난 8호 태풍 바비처럼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최현무 기자, 이게 지난번 제8호 태풍 바비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만큼 큰 피해를 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제주도 쪽에 시설물이라든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참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번 9호 태풍 마이삭은 지난 8호 태풍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지금 우리 전문가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 태풍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또 어느 정도 양의 비가 내릴 것인지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태풍의 강도로 보면요. 매우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높은 수준의 바람 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초속 지금 47m라고 하거든요. 예. 1초에 47m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시속으로 제가 좀 바꿔보면 시속 167km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시속 170km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예. 빠른 거죠. 이제 그렇게 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실감이 나는데 그 정도 빠른 속도의 바람을 몰고 지금 이 태풍 마이삭이 오고 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날아가는 거는 물론이고 커다란 돌덩이도 날아갈 예. 수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시설물 같은 거는 이제 휘어지거나 예. 쓰러지거나 나무가 이제 가로수에 송두리째 나무가 꼽힐 수도 휘어지거나 있고. 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정부 역시도 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심각이 최고 단계입니다. 더 예. 올라갈 수 없는 최고 단계의 심각 단계로 경보를 올렸고요. 그리고 중대본 같은 경우도 지금 3단계 위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본부를 가동을 예.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풍 이름도 마이삭. 뭔가 이게 섬뜩합니다. 예, 이번 태풍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지난 8호 태풍 바비와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이고 큰 피해를 남겼던 매미 또 루사와 비슷한 그런 경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집이 부산이잖아요. 부산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지금 전화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 예.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별 이상은 없다 예. 그러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태풍 이제 차바 때 이게 태풍 상륙 시기하고 만조 시기하고 겹쳐가지고요. 그때 이제 해일이 일면서 바다하고 인접한 마린 시티가 거의 초토화, 쓰나미가 온 듯한 파도가 일면서 초토화가 됐었죠. 예. 그때 부산 지역에 7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었고요. 예. 울산도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이제 주변 지역이 초토화되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아까 이제 전문가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이 1년 중에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은 대조옥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마이삭도 차바하고 좀 경로가 좀 비슷하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금 태풍 상륙 시기하고 이 만주하고 겹쳐서 부산에 지금 가장 해일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쪼록 좀 대비 잘 하셔서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제 부산항에 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이제 철제 크레인도 막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 저희들 선명히 기억을 합니다.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최현무 기자, 어떻게 좀 해야 그나마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무슨 배라든지 이런 시설물 같은 거는 이게 잘 결박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 누출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스 밸브는 미리 좀 잠궈두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지와 테이프를 이렇게 X자로 붙여가지고 그 창문 파손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밤쯤에 이 서울 수도권 쪽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뭐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밤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외출을 좀 자제하고 미리미리 입간판 같은 것은 치워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 특보로 이 소식 자세히 전하겠습니다.